안녕하십니까. 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교획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총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총회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몇 번이나 총회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그런 총회를 하는 총회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총회인데, 도시민주공업환경정비법에서는 언제 총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 관련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받아들여서 민법의 법인 규정 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하여야 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도시민주공업환경정비법에서는 창립총회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해진 것, 여기까지죠. 그러면 총회장은 어디에서 총회를 하게 될까요? 그 총회장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총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장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장소를 정하게 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총회장이라는 것은, 이 총회장은 합법적인 토론의 장소입니다. 합법화된 토론의 장소인데, 우리가 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면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이 총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민주적인 총회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총회를 진행해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되었던 과정과를 비교해 보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방법의 민주주의와 목적의 민주주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란 방법의 민주주의죠.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조직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의 토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토론과 반론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이게 민주적인 총회이고 총회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나오죠. 특히 총회장에 가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빼뜨려 놓고 아예 못 가도록 발을 묶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만한 사람인가요? 더욱이 총회장을 난장으로 만드는 경우 있죠. 어느 경우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총회장 입구로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앞 프렌다가 입구에 꽉 끼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산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있었죠. 사람들이 계단에 차곡차곡 앉습니다. 어깨동무하고 차곡차곡 앉아요. 7, 8단만 쌓아 앉아 있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조합은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회를 무산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있었죠. 말씀드리기 남살스러운데, 긴 통로 복도에서 나이 드신 할머님들 모시고 와서 자리 깔고 옷을 벗고 착착 들어 눕습니다. 어떻게 밟고 지나갑니까? 이렇게 해서 총회가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합수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합수물 뭔지 모르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똥이에요. 처음에 이 똥을 들고 올 때는 바켓에 들고 와서 냄새만 나게 하고 엄포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입장이 되니까 정말로 입구에 뿌리기 시작하더군요. 똥을 뿌려놓으니 냄새도 나지만 사람이 들어오려다가 그게 싫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총회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모래를 뿌리고 비닐을 덮고 해서 입장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이 똥물을 가지고 와서 총회장 입구 들어와서 뿌립니다. 두르지 말라는 거죠.
밖과 안이 똥물 천지죠. 이렇게 해서 총회를 방해한 사례도 있었죠. 그래도 그걸 물로 씻어내고 어떻게든 총회를 개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똥 폭탄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비닐봉투에다 그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지손가락만 시간 자갈을 넣어서 이걸 총회장 천장에 던집니다. 그러면 천장에서 이 보따리가 터져서 뚝뚝 떨어져요. 똥비가 내려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미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총회장이 그런 일로 해서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은 폭력과 악과 불의에 복종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어렵게 총회는 완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내용이 있죠. 흔히 이런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총회장에 다중민원 발생지역이라 해서 경호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20명까지죠. 20명이 넘어서면 관계되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호를 해야 됩니다. 20명 이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중민원 발생 지역에 경호원이 온다 해도 이런 불합리한 일은 계속 발생하죠. 따라서 사회적 법익과 사회 공론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법을 정해서 엄단에 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화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되어 있는 국가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지금 4차원 혁명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4대 문명이 발생됐었던 서기 30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입니다. 따라서 이 총회장은 공론의 토론 장소라는 것, 그리고 이 공론의 토론 장소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 지금 현재 이런 제도화 장치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총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조합원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모든 분이 와서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공론의 토론 장소이고 이런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는 것,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총회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총회장을 존중하는 모든 조합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